지속적으로 갑질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상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날 때 화를 내는 걸 진상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진상이 되는데, 첫 번째 유형은 막가파 유형입니다. 이런 분들은 잘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 화가 났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들 같습니다. 술 취한 분들 혹시 설득해 보셨나요? 이야기가 통하던가요? 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뭔가 아무리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애를 써도 반응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술이 취했을 때처럼 이 전전두엽 기능, 생각하고 조절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능이 사라진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오래 그런 행동을 하다 보면 가족들도 이제 멀어지는 경우가 많죠. 이런 분들은 우리가 어떤 응대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행동을 하면 결과적으로 나한테 손해를 본다, 이걸 가르쳐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응대보다는 제도적으로 그런 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피해의식이 대단히 높은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이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못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가해적인 행동을 했는데 이거는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고 자기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대를 잘못했다, 아주 사소한 부분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데, 그건 여러분이 어떤 응대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원래 화를 내도록 이미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속에는 당연히 병적인 열등감을 가진 분들인데요, 바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분들이 이 피해의식과 함께 깊은 열등감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보면, 얼른 보면요, 되게 막 잘난 사람들이에요. 자기 애가 넘칠 것 같은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뿌리 깊은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잘난 체도 하고 자랑도 하고 과시도 하고 그래요. 근데 조금만 상처가 될 만한 일이 벌어지면 그걸 아주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도 가끔 부른 분들이 있습니다. 원장 나오라 그래. 그래서 나가면 조용해집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대접했냐 이거예요. 잠깐 뭐 늦었어요. 잠깐 뭐 했어요. 별일 아니잖아요. 정말 잘난 분들은 그냥 여유 있게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이게 혹시 나를 무시한 게 아닐까? 해석을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떠나서 그 행동 자체에 이제 성질이 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제일 어렵기도 하고 문제가 되는 분들이에요.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정신과 의사도 감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내가 때리면 아프죠. 그럼 아프면 상대의 아픔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은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내가 때려도 상대가 아프다는 걸 느끼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심각한 욕하고 뭐하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한 마음으로 음식도 먹고 휘파람도 불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사건이 벌어졌던 걸 보면 맞아가지고 쓰러져서 막 아파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더라.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아프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공감의 능력이 없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참 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대하도록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그렇게 반응을 좋지 않게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한다면 그건 여러분 잘못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응대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통해 가지고 줄일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큰 피해를 받아서 이게 정말 내 일상의 리듬을 깰 정도로 힘들어지고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 당연히 여러분은 정신건강의학과를 도움을 받아서 이 일상의 리듬만 회복해도 충분히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 받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 큰 스트레스라든가 지속적인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동시에 오면 사람은 견디기가 힘듭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잘 먹고 잘 자고 일 잘한다 그냥 사십시오. 그러나 어떤 민원인들로 인한 갈등 이런 것들로 내 일상이 리듬이 깨어질 정도로 힘들다, 그때는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